안녕하세요, 썰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사연의 출처는 네이트판입니다. 주소는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할게요. 제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고 15년을 친구로 함께 해왔습니다. 이 중 A와 B가 고향인 사천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서 각자 살던 중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함께 살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는 아직 취직 전이라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B의 경우 세전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인턴을 하고 있었고 혼자서 월세, 휴대폰비, 보험비 등을 내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각자 살던 월세방의 계약 종료 기간에 맞춰서 2월 초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000만 원에 70만 원, 관리비 8만 원인 원룸을 구했고 각자 보증금과 월세로 500만 원, 39만 원씩 내기로 결정한 뒤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공동 명의는 하지 않고 친구 B로 임차인 명의를 했습니다. 가족끼리도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라고 잘 맞으란 법은 없는 법이겠죠. A는 전혀 치우지 않는 성격, B는 원체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서로 그것을 감안하여 함께 살기로 결정하였고 B가 8할 정도 집안 청소를 하고 A가 간단한 요리를 가끔 하는 걸로 정했더라고요. 서로 이해하며 무난히 살던 와중 A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A, B, C, D가 모여 파티를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생일 당일 C와 D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파토를 냈습니다. A는 매우 속상해했고 그때 일이 막 끝난 제가 급하게 참석했습니다. A와 B 그리고 저 셋이서 파티를 하게 된 거죠. B는 생일에 맞춰 케이크를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날짜와 시간을 맞춰 유명한 와인바 예약, 명품 화장품 생일 선물도 챙겨줬으며 A는 신나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한 영상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A가 B에게 한 말이 제 사진을 많이 찍어준 것이 속상했다며 울었답니다. B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지만 생일인데 속상하게 만든 것이 미안하여 거듭 사과를 했고 A는 알겠다며 괜찮다고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총 1년 계약 중 같이 산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A가 본가로 내려가서 일주일간 B의 카톡을 씹더니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는 자취를 그만두고 본가인 사천으로 내려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 사정이 힘들어져 월세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B는 A에게 상황은 이해하고 어쩔 수 없다만 이미 코로나 이슈가 터진 후에 계약을 결정지었고 둘의 경제 사정에 비해서 비싼 월세인 만큼 신중하게 몇 번이고 상의해서 결정한 자취인데 이렇게 본가로 내려가 버리면 좀 그래.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알바라도 하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했지만 A는 싫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B는 A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A가 이사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B는 혼자 지낼 수 있을 만한 월세에 새로운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A에게서 걸려왔던 전화가 B가 저녁 시간 외출 중일 때 걸려왔던 전화였기 때문에 B는 일정이 끝나 귀가한 후 생각을 정리하여 A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A는 친구들과 술 마시는 중이라며 혀꼬인 목소리로 통화를 거부합니다. B는 A의 성의 없는 태도와 1년을 채우기로 했던 약속을 생일날 감정이 상한 후에 갑작스럽게 깨버린 사실에 당황하여 A에게 너무 갑작스럽지만 받아들일 테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 라며 카톡으로 충고를 합니다. 다음날 B의 카톡을 본 A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이 격해지던 중 A가 B에게 패드립을 치며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다 라는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고 그와 동시에 A의 어머니까지 합세해 오후 10시, 새벽 1시, 3시 등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며 소리를 질러댔고 보증금 500을 바로 내놓으라며 법정으로 대응하겠다는 등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A는 이사 비용을 주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B는 너가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하고 친구라고 어느 정도 이해하려 했으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소리까지 들으며 너의 개인적인 문제를 내가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며 이사 비용을 주지 않는 이상 와서 살든 안 살든
집주인과 계약이 마무리되어 보증금을 받으면 월세 안 낸 기간만큼 제하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B가 자취방에서 혼자 살아가던 도중 A가 사전 통보도 없이 짐을 가지러 자취방에 오면서 B가 모르는 성인 남성을 함께 데려왔습니다. B는 A만 온 줄 알고 자다 깨서 잠옷만 입은 상태로 문을 열어주었으나 모르는 남성이 있는 걸 보고는 수치심이 들어 A만 들어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문을 닫지 못하게 힘으로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30분가량 실랑이 끝에 겨우 문을 닫습니다. B는 공포심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도 2시간가량 계속해서 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쉼없이 누르고 전화도 수십 통을 걸며 문을 열라고 협박하는 통에 경찰을 불러 A의 남은 짐을 빼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모두 마무리되고 남성까지 돌아간 걸 확인한 후 B는 A와 공유했던 원래 비밀번호로 돌려놓습니다. 짐을 가져간 이날 A는 B의 자취방에서 B의 소지품 하나를 몰래 훔쳤습니다. 그러고 훔친 물건을 얼마 뒤 택배로 다시 B에게 보내왔는데 섬뜩한 포장과 무당집에서 쓰는 저주가 담긴 듯한 지푸라기, 비꼬는 편지, 호박엿 등을 넣어 소지품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둔 상태였습니다. A의 엄마는 무당입니다. 처음엔 저도 둘이 좋게 풀었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택배를 보자마자 A의 정신 상태가 의심됐고 저 또한 엄청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B는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혼자 그 집에 있으면 가위를 눌리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서 저희 집이나 다른 친구 집에 전전하면서 반년간 편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려 아침 해가 다 뜨고 나서야 잠에 든다고 합니다. 식욕도 없어져서 살은 9kg나 빠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인턴도 잘려서 아르바이트로 겨우겨우 일하며 혼자 공과금까지 달에 90만원가량을 꾸역꾸역 내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친구들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은 A가 사천에서 바로 새 집을 구해서 자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35만원 월세 내기도 힘들다고 자취를 그만두었으면서 38만원짜리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B가 코로나는 핑계고 결국 생일 파티 때 있었던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던 것이었구나 확신하던 찰나 A가 B에게 소송을 겁니다. 본인이 낸 500만원 보증금을 내놓으라고요. B도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몇 번이나 서면을 주고받다가 결국은 법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B는 A에게 보증금 500만원에서 그동안 안 낸 월세를 제하면 딱 188만원이지만 A가 방에 오지 않은 것도 있으니 250만원까지는 돌려주려는 입장이었어요. A 때문에 들인 소송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돈을 더 받아야겠지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인 듯해요. 그런데 법원에서 피고인 B에게 300만원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친구 사이였던 젊은 여성 둘이 소액으로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다 보니 전체적인 내용을 판사가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B가 이야기할 때마다 판사는 코웃음 치고 말 자르고 방청석에서 보는데 참. 전 양쪽 모두의 친구였지만 보면서도 저건 아닌데 싶었어요. 사실 집 계약하고 나면 집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B가 A가 내지 않은 월세와 소송 비용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